자, 창조고 3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6월 모의평가 생명과학 1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순서대로 풀이를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필요한 문제를 찾아서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요. 우리 항상 나오던 생물의 특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표는 생물의 특성의 예를 나타내고 있고요. 가와 나는 생식과 유전 그리고 항상성을 순서 없이 나타내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혈중 포도당 농도가 증가하면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미 항상성임을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집신벌레가 분열법으로 번식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생식과 유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보기로 들어가 볼게요. 기억. 동그라미 A, 인슐린은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분비된다. 맞죠? 여기서 자주 나오는 게 이자의 알파세포와 베타세포에서 분비되는 물질들입니다. 알파세포에서는 글루카곤이 그리고 베타에서는 인슐린이 분비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니은 나는 생식과 유전이다 방금 하고 왔죠. 자, 그 다음 디귿 더운 지역에 사는 사막여우는 열 방출에 효과적인 큰 귀를 갖는다. 적은 것이나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2번 문제는 물질 대사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표는 영양소 가, 나, 지방이 세포호흡에 사용된 결과 생성되는 노폐물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표시되어 있는 암모니아 있죠. 자, 이 암모니아는 질소 노폐물이기 때문에 이 나가 단백질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는 탄수화물이겠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찾아봅시다. 먼저 기억, 가는 탄수화물이다. 맞고요. 자, 간에서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된다. 맞죠? 자, 그 다음 디귿, 지방의 노폐물에는 이산화탄소와 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질소 노폐물이 3대 영양소 중 단백질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주로 간에서 이 요소로 전환되는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되는 것을 물어보면서 대부분 이때가 여러분들 자주 풀었던 문제에서는 간이 소화기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이라는 것을 배설계나 이런 식으로 바꿔서 출제된 문제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오늘 문제의 경우에는 이 간에서 이 전환 과정이 일어난다 라는 것을 물어보는 형태였습니다. 자, 3번 문제 볼게요. 그림 가는 동물 A, 이에는 4라고 되어 있죠. 체세포의 세포 주기를 그리고 나는 A의 체세포 분열 과정 중 어느 한 시기에 관찰되는 세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일단 가에서 우리가 지원기를 주었기 때문에 화살표 순서에 의해서 기억이 S기 그리고 니은이 G2기 그리고 디귿이 M기임을 바로 자료에다가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바로 보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기억 시기. 자, 기억 시기는 S기를 얘기를 하는 거죠. S기에 DNA 복제가 일어나는 것 맞습니다. 자, 그리고 니은 동그라미 A에 동원체가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A에는 동원체가 아니라 중심체가 있죠. 중심체가 있고요. 동원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염색체에 방추자가 결합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곳이 동원체인 거죠. 자,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자, 디귿. 나는 디귿 시기에 관찰되는 세포이다. 지금 나는 중기의 세포죠. 얘는 지금 분열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분열기인 디귿 시기에 관찰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답이 기억과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4번 문제는 물질 대사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사람 1에서 3의 에너지 소비량과 에너지 섭취량을
표는 1에서 3의 에너지 소비량과 에너지 섭취량이 그림과 같이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되었을 때 체중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2하고 3은 변화가 없음이고요. 1은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중이 증가했다고 나와 있으니까 기억과 니은 에너지 소비량과 섭취량 중에 섭취량이 많았을 때 체중이 증가했겠죠. 그래서 니은이 섭취량이고 기억이 소비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에너지 섭취량이다 라고 하는데 틀린 문장이죠. 에너지 소비량입니다. 자, 그리고 니은. 3은 에너지 소비량과 에너지 섭취량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3은 균형을 이루고 있죠. 그리고 디귿. 에너지 섭취량이 에너지 소비량보다 적은 상태가 지속되면, 자, 섭취량, 먹는 게 쓰는 것보다 적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체중은 감소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표가는 병원체의 세 가지 특징, 그리고 나는 가의 특징 중 사람의 질병 A씨의 병원체가 갖는 특징의 개수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A씨는 독감, 무좀, 말라리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선생님이 항상 특징 옆에다가 기록을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먼저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를 한다. 즉 생명이냐 아니면 바이러스냐, 이렇게 구분을 지으면 되겠죠. 여기에서는 독감만 바이러스고 나머지 두 개이기 때문에 무좀과 말라리아가 여기에 속할 거고요. 자, 그 다음 단백질을 갖는다는 세 가지 다 속합니다. 바이러스 역시도 단백질 껍질을 가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독감, 무좀, 말라리아. 자, 그 다음 곰팡이에 속하는 건 무좀만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세 개 다 가지는 질병 A가 무좀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C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는 말라리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인 B는 독감이 될 거고요. 특징 개수는 1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기 들어가 볼게요. 기억. A는 무좀이다. 맞고요. 자, 그 다음 니은. B의 병원체는, 자, B의 병원체, 독감의 병원체니까 바이러스를 얘기하는 거죠. 이 바이러스는 특징 기억, 단백질을 갖는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 C는 모기를 매개로 전염된다. C가 말라리아니까 모기를 매개로 전염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정답입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생태계에서 물질의 순환에 대한 학생 A씨의 발표 내용입니다. 조금 쉽게 바꿔낸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태계에서 질소는 순환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물질은 순환하죠. 그래서 학생 A는 틀렸습니다. 그 다음 학생 B. 탈질산화 작용에는 탈질화 세균이 작용하죠. 그래서 B는 맞습니다. 자, 그 다음 C. 식물의 광합성에 이산화탄소가 이용됩니다. 이산화탄소를 써서 포장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학생 B와 C 두 학생이 옳은 얘기를 했습니다. 자, 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 같은 경우에는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자율신경 A와 B 중 A를 자극했을 때 빈도 변화인데요. 지금 자극 전이 점선이고 자극 후가 실선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시간 동안 자극 전은 3번의 변화가 있었고 자극 후는 4번이죠. 즉, 더 빈도가 늘어났다. 즉, 여기에서는 교감 신경에 작용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가 교감이고, 자, 그 다음에 B는 부교감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는 물질 기억의 주사량에 따른 심장 박동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주사량이 늘어날수록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일정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 A의 신경절 이후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 자, 교감신경이고요. 자, 우리가 교감신경은 신경절 이전이 짧고 신경절 이후가 길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부교감은 신경절 이전이 길고 신경절 이후가
짧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때 여기에서 이 세 군데에서는 아세틸 콜린이 분비되는 반면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의 축소도의 말단에서 분비되는 물질은 노르에피네프린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자, 그다음 니은 기억이 작용하면 심장세포에서 활동전이 발생 빈도가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다시피 기억의 주사량이 증가하면 할수록 심장박동수가 증가하다가 일정 구간이 되면 증가폭이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기억 같은 경우에는 심장박동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심장세포 활동전이 생성 빈도 역시도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도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 볼게요. A와 B는 심장박동 조절에 기항적으로 작용한다. 자, A가 교감이었고요. B는 부교감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길항작용을 통해서 항상성 조절에 관여를 하죠. 그래서 디귿은 맞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수축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조금 형태가 기존에 나오던 형태하고 좀 다르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표는 가와 나일 때 기억의 길이와 니은의 길이를 나타내고 있고 동그라미 A와 동그라미 B는 근육 원섬유에서 각각 어둡게 보이는 부분 암대와 밝게 보이는 부분 명대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A가 암대이고 B가 명대임은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자, 여기에서 또 하나 더 유추할 수 있는 것은 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암대는 마이오신의 길이와도 동일하기 때문에 얘는 길이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변화폭을 보면 기억이 바로 이 A가 해당이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럼 자동으로 니은 B의 길이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보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억 가일 때 동그라미 B에 지선이 있다. 자, 이 지선이라는 것 자체가 근육 원섬유 마디를 구분 지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명대 사이에 존재하니까 동그라미 B에 있다가 맞습니다. 그리고 니은 나일 때 기억에 액틴 필라멘트가 있다. 자, 나일 때는 지금 현재 수축이 일어난 상태죠. 이 상태에서 마이오신 필라멘트와 액틴 필라멘트의 겹치는 범위가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기억, 즉 암대죠. 이 암대에는 액틴 필라멘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디귿 가에서 나로 될 때, 자, 가에서 나로 될 때는 수축이 일어날 때죠. 이때 ATP에 저장된 에너지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는 혈중 항이뇨 호르몬 농도에 따라서 어떤 즉 오줌 삼투압인지 아니면 오줌 생성량인지 그래프를 보고 분석하는 자료이거든요. 자, 옆에 그래프를 보면 혈중 ADH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그래프의 값도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항이뇨 호르몬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항이뇨 호르몬이 증가했으면 자연스럽게 수분의 재흡수가 떠올라야 되겠죠. 수분의 재흡수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소변의 양, 즉 오줌의 양은 감소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결과값이 그러니까 x축이 증가함에 따라서 y도 따라서 증가하기 때문에 기억은 오줌 삼투압이 되겠죠. 생성량이 아니니까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보기 기억
ADH는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된다. 이거는 단순히 암기를 해야 되는 내용이죠. 당연히 ADH는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니은 동그라미 기억은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이 아니라 오줌 삼투압이다 라는 건 방금 그래프 분석 과정에서 선생님 설명했고요. 자, 그리고 디귿 콩팥에서의 단위 시간당 수분 재흡수량은 C1일 때가 C2일 때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C1과 C2를 비교를 해봤을 때 C1이 C2에 비해서는 혈중 ADH의 농도가 낮은 상태죠. ADH의 농도가 낮다는 얘기는 재흡수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귿도 틀려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항원 X에 대한 생지의 방어작용 실험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좀 자료 해석을 여러분들이 잘 해주셔야 돼요. 이 긴 실험 과정과 결과를 분석을 잘 해야만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A하고 B에 X를 각각 2회에 걸쳐서 주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A와 B에서 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확인을 했을 때 표의 결과값이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 실험 결과를 따라서 또 이 표의 값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볼까요? 자, 다에서 일정 시간 지난 후에 나의 A에서 기억을 분리해서 C에, 그리고 나의 B에서 니은을 분리하여 D에 주사한다. 그런데 이 기억과 니은이 혈장 그리고 기억세포 중 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밑에 그래프를 보세요. 자, 기억과 니은을 각각 주사했을 때 항체 농도가 일시적으로 바로 증가했다가 떨어지는 건 바로 니은이죠. 즉 니은에는 바로 항체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따로 뭐 X를 넣어주지 않았는데 항체가 바로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기억세포고 그리고 니은이 혈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혈장에서 바로 이렇게 항체가 농도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항체가 들어있다. 즉 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났다라는 의미가 돼서 동그라미 A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일정 시간 지난 후에 C와 D에 X를 각각 주사했을 때 C와 D에서 X에 대한 혈중 항체 농도 변화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 여기에 기억세포가 된다는 것도 한 번 더 증명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자, 보기 한번 볼게요. 기억 동그라미 A는 동그라미다. 맞고요. 자, 그다음 니은 구간 1에서 X에 대한 항체가 형질세포로부터 생성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기억에서 기억세포가 들어갔고 X를 주사했을 때 이 기억세포는 형질세포로 분화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이 형질세포에서 항체를 분비하는 것입니다. 즉 항체가 형질세포로부터 생성된 것이 맞습니다. 자, 그다음 디귿 구간 2에서 X에 대한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자, 지금 현재 기억세포에 의해서 항체가 생성되는 생지 C에 비해서 생지 D 같은 경우에는 항체의 농도가 현저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억세포로 인한 2차 면역이 아니라 아직 기억세포가 형성되지 않은 1차 면역 반응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10번까지 풀이 완료했습니다.